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날짜가 이모일인 관계로 임수 일간부터 용신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일주분들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빠른 시간에 다 책을 한 권 뗄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임수용신법, 잠깐만요. 임수용신법은 임계수일주는 힘이 좀 있다 싶으면, 그러니까 약하지 않으면 불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약한 듯 싶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많이 따지진 않죠. 특히 임계수 수일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이 좀 있다 싶으면, 내가 불약하면, 모든 오행이 다 그렇죠. 식재운이 좋다. 식재운으로 흘러가는 게 좋은 거죠. 운에서는 내가 나의 그런 능력, 기운들을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나 화토로 용신을 잡고, 약하더라도 많이 약하면 인비로, 인성과 비겁으로 용신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글은 적천수에 나오는 그런 글들이죠. 임수, 왕양, 능설, 금기. 그죠? 그러니까 수가 왕하면 능이 금의 기운을 설계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수의 그런 기운은 왕하든 뭐 왕하지 않든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금생수, 금의 기운을 설계한다. 경금이 수가 강하면 종합격을 이루는데 이때는 최용이 바뀐다. 이 말은 한박 선생님 이론의 그런 일관대행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금이지만은 식상, 그러니까 다른 오행이 강하면, 그리고 내 일지에서 떠 있는 그런 오행이 어떤 오행인가에 따라서 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그 오행으로 그 오행을 나로 본다라고 보는 거죠. 체는 이거지만은 내가 쓰는 건 그 왕한 오행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 중에 경신일주, 경자일주, 경진일주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일주는 지지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이게 신자진 수국이면은 식상국이죠. 식상국, 수의 국이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이 수국을 이루면 정난착격이라고 해서 또 그 별격으로 봐요. 그래서 사주에 화의 기운이 없더라도, 화토의 기운이 없더라도 이 신자진이 인호술, 화국을, 신자진 삼합이, 회국이 인호술 삼합국을, 화의 국을 도충해서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밑에 사주가 이제 예로 들어 있는데요. 경신일주가 지지에 이렇게 신자진이 있다. 신자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주가 관성이 없잖아요. 재성도 없고 관성도 없는데 이 신자진 삼합이 인호술 삼합을 도충해서, 그러니까 끌어와서 쓴다. 그래서 재운도 있고 돈도 부와 귀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화운에 발전한다 말은
그러니까 이 오화운에는 안 좋아요. 오화운에는 그러니까 전실이라고 해서 이 왕한 수기를 충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오운은 안 좋습니다. 화운이라고 해서 다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거는 뭐 그러니까 사화는 쓰고 뭐 술토나 미토운이 좋은 거죠. 술토나 미토운이 좋다. 당연히 임목운도 좋고요. 임목운도 좋고. 그렇지만 대놓고 오화운은 안 좋다. 전실 현상이 생깁니다. 사주 자체에 화가 없어도 재성과 부와 귀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통근투계 충천분지 읽어보면 지지의 개수, 그러니까 지지에 그러니까 자수나 뭐 진토나 이런 수가 있고 천간으로 개수가 통근하면 그리고 또한 약하지 않으면 불약하면 목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운이나 재관운이 좋다. 식재나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운도 그렇고 용신도 그렇게 잡는 거죠. 지지의 신자진의 개수투가는 윤학격으로 온통 이제 그 내가 뭐 임수인데 신자진이 있고 정관으로 수가 투관했다 그러면은 온통 다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은 어때요? 고이면 안 좋죠. 흘러야 되니까 목으로 내 왕한 기운을 받아줄 수 있는 목인데 목은 또 어떤 목이냐? 묘목이 아니라 임목이 되겠죠. 그죠? 임목으로 왕신을 설계해야 한다. 그 물이 많은데 토로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또 재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의 그 기운이,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토를 쓸 수도 있고 못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즉 유정, 종즉 상제, 화한즉. 이 화즉 유정이 뭐냐면은 임정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정합. 임정합을 하면은 임정합 목에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가 정화랑 합을 해서 순간 이렇게 묶여 있지만 나의 이 재성, 화기가 정화를 내 가상의 목이 우리가 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목이 다시 목생화를 해주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한즉 유정하고 종한즉 상제한다. 개수일간은 그런 의미가 더 있지만 임수일간은 종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양간이 종을 하면 좀 그 상격이 되긴 어렵죠. 하지만은 어쨌든 수일간으로서 종을 한다라고 하면은 종하는 사주도 잘 살아간다. 개수는 종했을 때 더 큰, 그러니까 격이 높아지고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격이라고 얘기하지만 임수는 그거보다는 좀 그렇다. 왜냐면은 그 음간과 양간 자체에 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정임 화목을 하면 목생화로 다시 화가 살아난다. 네, 이 말이었죠. 화즉 유정. 네. 자, 월별로 하면 보면은 인월은 어떻죠? 인월은 그렇죠. 인월은 차갑죠. 차가우면 당연히 화의 그런 병화로 쓰고 조우로서 간목이나 무토의 도움이 필요로 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인월의 임수가
목으로 설기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설기가 많이 돼서 약하면은 신금이든 경금을 쓴다. 목이 많아 너무 설기되어 약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경신이나 신금을 쓰는 거고, 경금이나 신금을 쓰는 거고, 화가 있어 목생화니 비겁으로 금을 보호해야 된다. 인월의 임수인데, 그러니까 화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화가 많고 목생화, 화국을 이루게 되면은 비겁이나 금으로 보호해야 된다. 비겁으로 금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금을 극해서 금이 금이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으로 금을 보호해야 된다. 인호술에 화가 많아 재다신약하면 금수다. 말씀드린 얘기가 되겠고요. 묘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 신금 또는 경금 이렇게 금을 쓴다. 수가 많으면 무토, 묘월이지만 묘월에 수가 많아도 무토, 많은 수를 막아야 되니까 무토를 도와주는 병정화가 약신이 되는 거고, 목으로 설기가 심하면 수생목으로 설기가 심하면 경신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화가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지나친 설기가 돼서 비겁으로 금을 도와야 한다. 비겁 수가 많으면 역시 많은 수를 막아야 되는 무토가 먼저 병약으로 보는 거죠. 무토가 일선이고 토가 없으면은 그래도 복으로 잡는다. 진월 같은 경우는 진월은 간목, 경금을 이렇게 용신을 쓴다. 토가 많으면 토가 많다. 진월에 무토가 정관으로 투관했다. 그러면은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다. 왜냐면은 목극토 해줘야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진월에 토가 떠가지고 토가 많은데, 토가 많아서 내가 약하면 신약하면 경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진월의 신자진, 수가 병이면 물이 너무 많으면 반복되는 얘기네요. 무토, 그리고 화토, 그러니까 화토가 없으면 그냥 물 자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합격이다라고 하면 윤합격은 무슨 운이 좋죠? 금, 수, 목운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죠. 윤합격이다 그러면은 금수는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목운이 제일 좋죠. 물이 흘러갈 수 있어서 그죠. 뭐 대운에서 뭐 수운이 오고 세운에서 목운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더 좋겠죠. 그죠? 아니면 뭐 대운에서도 목운이 오고 세운에서도 목운이 왔을 때 그럼 더더더 내가 쓰임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물로서의 그런 쓰임이 높아진다. 임묘진이 목이면 목이 병이면 임묘진 목이 병이면 당연히 목이 병이라고 하면은 병을 치료해주는 금이 용신이 되는 거죠. 금이 약신이 되는 거죠. 정임 화목에 천간으로 병정이 있으면 수가 용신이다. 정임 화목에 수가 병정이 있으면 수가 용신이다. 요거는 좀 원국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돼요. 화목에 수가 있으면 병정이 있으면 화목에 병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건 사례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4월의 임수는 어떨까요? 4월의 임수, 제격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약하면 임계수,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경금, 신금이 용신이 되는 거고, 춘수, 봄의 수는 목이 강하면 경금, 신금을 용신으로 잡고, 여름에는 화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계수, 비겁을 먼저 보고,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은 내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약하지 않으면 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사중에 있는 병화,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토, 목, 교, 봉, 이 뜻은 금수가 많아서 사중의 무토를 용신이거나 사중의 무토를 용신으로 쓰거나 그런 얘기인 거죠. 사중의 무토를 용신으로 쓰거나 또는 토가 많아서 목이 용신일 경우에 목을 용신으로 잡는데 지지에서 인사형이 일어나면 무토도 그렇고 간목도 그렇고 제대로 잘 못 써서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와 목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때 인사형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물을 사중의 무토로 막아야 되는데 그 사중 무토를 인목이 인사형으로 그러니까 댐을 그러니까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그죠? 댐을 터트려 버린다. 내 댐을 사중의 무토로 딱 막아놓고 있는데 물길을 막아놓고 있는데 인목이 와서 인사형을 치면서 댐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인목으로 잘 그 배출을 하고 있는데 잘 설계를 시켜주고 있는데 사대운이나 사년이 오면은 그 물길이 이제 좀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인사형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금수가 왕한 사주에서 그렇다. 붙어 있을 때 안 좋은 거고 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흉함이 좀 덜하죠. 근데 어쨌든 세운이나 대운에서 오는 그런 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생겨요. 5월의 임수는 제격이 되죠. 임수가 약하면 종제가 되겠죠. 5월 같은 경우는 역시 더운 여름이니까 경금, 신금, 임수나 괴수, 비겁을 이제 보는 거죠. 종제격, 임수 입장에서 종제격이 되면 상격이 힘들다. 괴수 입장에서 종제격이 되면은 아주 부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양간은 음간에 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죠. 양간은 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하면 그 종을 하더라도 항상 그런 게 있죠. 그 자기의 이제 주체성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내가 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로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잘 종이 안 되죠. 가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종을 하더라도 종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양간은 좀 잘 안 된다. 자, 미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신금 또는 간목을 용신으로 보고 지지의 비겁이 있으면 좋다? 당연하죠. 미월이니까. 토가 많으면 간목으로 소토해 주는 게 좋다. 간목으로 소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목에 그런 목이 소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기운을 쭉 내가 빨아들였다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대서는 7월 20일이 되겠죠. 7월 20일 전에는 더 더우니까 금수를 위주로 보고, 대서 후에는 내가 조금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목이나 개수를 본다. 비월에 미월인데 천간으로 토가 투간하면은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을목이 좋다. 해묘미 목이 많으면 내가 설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죠? 반복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월의 임수면은, 그러니까 신은 금생수화죠. 그러니까 물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신금 임수의 생지기도 하고, 만약에 물이 많다라고 하면은 물을 막아야 되는 무토 그리고 정화 약신으로 잡습니다. 정화를 화를. 신월부터는 그러니까 임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흘러 넘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질이 있어 신강하면 그렇죠.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신약하면 당연히 금이 되겠고, 가살 위권, 무토 평관이 적으면 정관과 같은 작용으로 위권이 있다. 평관도 약하면 정관처럼 보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수가 많으면 평관도 용신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평관도 정관처럼 보고, 그러니까 평관 무토도 무토를 용신으로 쓴다. 임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간은 평관을 좀 나쁘게 보진 않죠. 그러니까 양간은 평관을 좀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음간 같은 경우는 음간 바로 옆에 있는 평관은 무조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무토 평관을 쓰고, 그러니까 이 평관 무토를 쓰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차선책으로 간목을 보자. 차선책이다 목은 신월에 그런 거예요. 신월. 그래서 재관이든 식재로 운을 보자. 용신을 잡자. 6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물이 맑죠. 유금이 있으면은 깨끗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금을 뭐 어떤 분들은 뭐 정수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유금에서는 맑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맑은 물 하면 우리 정수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6월의 임수 물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금백수청인 사주인데 무기토가 천간에 물을 흐리면 이게 또 병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토가 병일 때에는 간목이 약신이 되는 거고, 이런 뭐 금백수청이든 수목청기든 하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교수나 뭐 박사, 문인 학사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깨끗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좀 그러니까 더러움을 좀 안 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좀 그런 깨끗한 분들, 그러니까 돈에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돈이 앞서지 않고
그러니까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명예. 공직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지지에 신금과 해수 있으면 충분함으로 토를 쓴다. 그렇죠. 물이 넘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수월의 임수다. 수월의 임수. 그 편관이죠. 임수 입장에서는 수월이면은 편관인데 천간에 토 같으면은 그 편관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간목으로 목국토를 해줘야 좋다.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네요. 토가 많으면 간목으로 소토를 해준다. 수가 많아 신강하면 당연히 무토가 되겠죠. 신약하면 금이다. 그렇죠? 좀 아시겠죠? 이제는. 자, 그 해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해월은 나의 그 녹이잖아요. 그죠? 녹이 되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나의 이제 물의 계절인 거죠. 해자축이니까. 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충분함으로 물을 막는 무토나 병화. 이런 부분이 좋다. 제자 약살격이 좋다. 그러니까 무토병화가 이렇게 약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재성이 약한 살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무자, 무신, 무인 이런 식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무자, 무신 그런 식으로 있어도 약해도 제자약살격으로 좋다. 해중에는 간목이 있어 경금을 좀 참작해서 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죠? 지지가 수국에 토가 없으면 그냥 윤합격으로 그냥 물로 다 보자. 사주 자체를 다 그냥 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 자체를 물로 본다. 자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그 양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 양인이 있으면 뭐가 좋다? 편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이 있으면은 편관이 있어야 좋다. 그러니까 임수 입장의 편관이면 무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의 운이 오는 걸 좋아한다. 자, 축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우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미월에는 소서 대서가 있고 축월에는 소한 대한이 있죠. 그죠? 미월에는 소서 대서, 축월에는 소한 대한. 그래서 차갑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차면은 조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병화, 간목,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목, 아니면 무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대한도 12월 20일 전에는 병화를 쓰고 자, 이게 음력이죠, 음력.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양력으로는. 1월 20일 전에는 그죠? 1월 20일 전에는 병화, 비겁이 있으면 무토로 참작한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무토도 쓴다 이런 얘기인 거죠. 1월 20일 1월 20일 후에는 그렇죠. 1월 20일 좀 이게 조금 1월 20일 후에는 병화 간목이 아니라 금수가 되는 거죠. 금수.
금수의 기운을 보자. 경금이나 비견을 보자. 왜냐면은 1월 20일 지나가지고 축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봄으로 가는 그런 기운들이 있고 정관으로 목이나 화의 기운이 많다라고 하면은 내가 설기가 되고 그러니까 금수, 내 인비운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 후는 이게 아니다. 그죠? 대한 전은 병화가 맞죠. 자, 됐나요? 축월까지. 이렇게 해서 임수 일간이 월별로 어떤 글자를 용신으로 주로 잡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병이 뭐고 약이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그런 격 중에 정난착격이 있다. 화의 기운이 없어도 이 화를 도충해서 쓴다. 사주 자체에 화가 있으면은 정난착격으로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화가 없을 때 그것을 도충해서 쓴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토가 맨 앞에 있고 자수가 맨 뒤에 있으면은 오운이 와도 어느 정도 이 진토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가 있는 상황에서 오가 이렇게 와서 갑자기 헤딩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충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운에는 오가 바로 와서 이 왕한 수를 건드리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전실 현상이 생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첫 연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수가 맨 뒤에 있고 진토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금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수용신법에 대해서 월별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